82페이지 보세요. 82페이지 양가리번 신고 내용 조사는 이 앞전에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하고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허가 들어갑니다. 그 밑에 허가 나와 있거든요. 자, 허가 칠판을 봐주세요. 허가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 그랬어요. 토지만. 자, 그러면 허가 대상 지역이 있어요. 그럼 어떤 지역을 대상으로 허가를 받느냐? 허가 대상 지역이 있습니다. 자, 이게 뭘 것 같아요? 허가 대상 지역이죠. 그러면 허가 대상 지역이 어디요? 군사 기재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법상 지정 문화재하고 이를 위한 보호물 보호구역, 생태 경관 보존 지역이 있어요. 그다음에 야생 생물 특별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자, 이걸 약칭해서 뭐라 그래요? 군, 문, 생, 야. 자, 이건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자, 그럼 이 속에 상수원 보호구역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군문, 생야 이 부분만 애국인들이 토지를 취득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근데 건물은 허가 구역이라도 허가 안 받아. 이해됐어요? 그래서 토지만. 자, 그러면 어디 있다가 허가 신청해야 돼요? 신고관청에다가 허가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러면 허가는 사전이고, 그럼 신청 들어가면 며칠 이내 허가 불허가 통지를 해야 돼? 15일. 며칠 이내? 15일 이내. 허가를 했으면 허가, 불허가 했으면 불허가 결정을 해서 통지. 그러면 여기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했다. 이 계약은 유효 무효? 예? 무효죠. 이 계약은 무효고, 자, 제재가 있죠. 몇 년하고 몇 년? 2년하고 2천. 징역벌금 들어갑니다. 징역벌금. 그래서 아까 우리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전부 다 과태료였죠. 근데 허가를 받지 않으면 징역벌금 들어갑니다. 징역벌금. 그러면 2년하고 2천을 줄여서 뭐라 그래? 뭐라고 한다? 집에 갈 때도? 여기 올 때도? 됐어요? 자,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둘 것이, 그러면 이때 구비 서류가 뭘까요? 여기는 뭐라고 표현을 해? 허가 신청서란 말을 써요. 허가 신청서에다가 뭘 첨부할까?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서를 제출하면 돼요. 자, 신청서에다 뭘 제출한다? 신청서에다 뭘 제출한다? 합의서를 제출하면 돼요. 자, 이것이 이제 허가입니다. 허가. 이해됐어요? 자, 이거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거기 군문책냐 외워 두시고, 그다음에 구비서류 신청서에서 합의서 15일의 허가 불허가 무효 2년 후 2천. 그리고 이제 도표 밑에 맨 밑에 참고 표시가 뭐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좀 이따 배우겠죠.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았다. 그럼 여기서 또 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제 허가구역에서 허가 받으면 여기서 허가 안 받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83페이지 신고 허가 절차에서 책을 한번 보세요. 애국인이 신고 허가를 받고 줄 때 신고는 신고서, 허가는 신청서에 일정한 서류 첨부해서 신고관청, 신고관청 동그라미. 자, 구비서는 신고관청에 제출하고, 그 다음에 전자문서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죠. 전자문서 동그라미. 요즘은 웬만한 건 다 전자문서가 되고 있죠. 네, 다 되고 있어요. 다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3번 신고 신청을 받은 신고관청은 전자제품 36조 1항 행정부 공동의 건축물 대장 몇 줄. 자, 토지 등기상 증명서, 건물 등기상 증명서. 이건 제출이요 확인. 됐어요? 확인 동그라미. 자, 그러면 신고 확인증 발급 나와 있죠. 신고 신청을 받은 신고관청은 확인한 후 부동산 취득 계속 보유 신고 확인증 동그라미 허가증 동그라미.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고 들어가면 뭘 발급해주고 신고 확인증, 허가 들어가면 허가증을 발급을 해준다 이 뜻이에요.
신고 들어가면 신고 확인증, 허가하면 허가증. 됐죠? 자, 신고 허가 신청서 제출 대행 나와 있어요. 애공인데 위임받는 사람은 몇 쪽에서 위임받는 사람 거기까지. 취득 계속 보유 신고서 허가 신청 작성 및 제출 동그라미 작성 및 제출. 작성 및 제출. 작성 및 제출. 자, 우리가 이 앞주에 부동산 거래 신고는 제출만 대행할 수 있다고 했죠? 여기는 뭐까지? 작성까지. 작성이 더 들어가. 작성 및 제출입니다. 뭐가 더 들어가? 작성. 작성까지 더 들어가요. 그리고 자, 그 대행하려는 사람 신분증 보여줘야 되겠죠? 그리고 서류 제출해야 하는데, 자, 위임한 애국인 등 서명 또는 날이 있는 위임장. 자, 여기 서명 또는 날이 있는 동그라미 쳐보세요.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는 자필 서명이 있는 위임장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자필 서명이 있는 위임장. 거기는 뭐가 더 들어가? 날인이 더 들어가. 여기는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위임장. 그리고 신분증 사본은 똑같고.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작성이 더 들어가고 날인이 더 들어갑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차이점. 됐어요?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은 별표 치세요. 이건 별표 쳐놓고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신고 관청이 신고사항 들어오고 허가 신청사항 들어와요, 안 들어요?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신고 관청에서는 무슨 관청에서는? 신고 관청에서는 자, 이 신고 들어온 거, 신청 들어온 것을 어디다 제출한다? 시 도지사에게 제출을 하는데, 자,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몇 개월?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을 하게 됐어요. 시도지사에게 뭐 하게 됐어요?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도지사는 제출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1개월. 누구에게 제출? 국장에게 제출을 하게 되어 있어요. 제출 받은 날입니다. 제출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이것은 제출이에요. 자, 다시. 신고 관청은 매 분기 종료부터 1개월 내 시도지사에게 제출. 시도지사는 제출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 국장에게 제출. 제출. 뭔 출? 제출. 근데 그 시점도 알아야 되고. 그러면 이 특별자치시장이 있잖아요. 특별자치시장. 그럼 곧바로 바로 올라가요. 특별자치시장이 누구를 말해요? 세종시장. 이 세종시장은 시도지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제출하라고 직접 제출하고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그 세 번째 줄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제출 동그라미 치시고, 자, 그래서 이제 특별자치시장은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국장에게 바로 제출 들어가요. 여기는 보고가 아니라 제출. 보고가 아니라 뭐다? 보고가 아니라 뭐다? 보고가 아니라 뭐다? 제출. 자, A까지 정리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죠. 자, 그럼 뭘 공부하러 떠나야 돼? 토지거래 허가제 들어갑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제로 들어가는데, 자, 칠판 한번 보세요. 칠판 보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맞춰보세요. 자,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이거. 예, 토지거래 허가고요. 남들이 다 이야기해보네. 토지거래 허가 구역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서론 파트 몇 가지 정리하고 들어가 볼게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누구예요? 지정권자. 국토교통부 장관도 되고 시도지사 둘 다 지정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어떤 경우는 국장이 지정하고 어떤 경우는 시도지사? 2개 이상 시도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지역을 지정할 때는 누구? 동일 시도하는 일부를 지정할 때는 시도지사. 됐죠? 그 다음에 지정 기간은 몇 년 범위 내? 5년 이내입니다.
몇 년? 5년. 몇 년? 5년 이내.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둘 것이, 자, 지정 대상 지역이 있어요? 어떤 지역 중에서 지정해요? 투기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우리가 있는 지역 중에서, 자, 투기하고 뭐가요? 지가. 이 두 단어만 알면 돼요. 투기하고 지가. 그러니까 뭐 자기 마음 내킨 대로 지정한 게 아니고 일단 이런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고, 그죠? 그다음에 지정 절차가 있잖아요. 도시계획위라고 있어요. 도시계획위원회라고. 위원회라는 것은 여러 명으로 구성된 거죠. 그러면 여기 뭘 거쳐서요? 심의. 자,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한다. 근데 3년 지정했는데 투기가 근절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재지정해야죠. 그럼 재지정할 때는 뭐라 그랬어요? 자, 심의도 거쳐야 되지만 그 전에 의견도 들으라고 했죠. 누구 의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구청장 의견입니다. 주민 의견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 심의도 거쳐야 되면 그 전에 이것까지 재지정할 때는, 그냥 지정할 때는 심의만 거치면 돼요. 됐어요? 자, 그다음에 허가 구역이 지정이 됐잖아요. 그럼 어느 지역이 허가 구역이고 허가 안 받아야 할 지역 면적은 어떻고 이런 걸 다 공고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효력은 언제 발생해요?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입니다. 자, 공고일로부터 언제 발생한다? 5일 후. 언제 발생한다? 언제부터 발생한다? 5일 후. 여기까지 정의됐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국장이 지정하고 시도지사가 지정이 가능하잖아요. 자, 뭐 국장이 지정했을 때는 이 지정 내용을, 허가구역 지정 내용을 누구를 거쳐서? 시도지사를 거쳐서 시장, 군수, 구청, 장에게 통지를 해주게 돼 있어요. 뭘 하게 돼 있다? 통지. 그러면 시도지사가 지정을 하면, 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도 통지를 해줘야 되고 또 누구에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허가구역 공고 내용이 어디까지 내려온 거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까지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내려왔어요.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언제까지? 지체 없이. 언제까지? 지체 없이. 자, 관할 등기 소장에게 통지해 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돼. 자, 그리고 며칠 이상 공고를 하라 그랬어요? 7일 이상. 그리고 며칠간 연락? 15일간. 왜 이걸 어떻게 한게 그랬어요? 7일로 15일간 열람을 시켜라. 7일로. 자, 7, 1, 5. 8일로 광복절을 산달 뺀 7일로 7일 이상 공고 며칠간 15일간 열람시켜라. 아, 일반인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지역이 허가구역인지. 얘가 이해됐어요? 됐어 안 됐어? 됐어요. 자,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진다. 자, 그러면 이 지정 사유가 없어져 버렸어요. 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 그럼 또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일부를 해제해달라. 허가구역 일부를 해제해달라. 일부를 축소해달라. 또는 해제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어 없어? 그러면 해제하거나 축소해야 되죠. 이거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해제 축소는 의무사항이에요. 지정하는 것은 할 수 있다. 해제 축소는 의무사항. 그래도 해제할 때도 이 절차 그대로 거쳐서 가야 돼. 심의 거쳐서.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 여기까지 일단 밑줄 그어볼게요. 여러분 교재는 그 세 줄밖에 없네. 그렇죠? 자, 일단 지정권자는 국장, 시도지사 있죠. 기간 몇 년 이내? 5년 이내. 대상 지역 투기하고 지가 동그라미.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거래가 우려가 있는 지역. 그렇죠? 그리고 그 옆에다 절차 적으세요. 절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근데 재지정은 심의 플러스
의견. 자, 절차는 도시계획위원회 뭘 거쳐서? 심의. 재지정은 심의 플러스 의견. 적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 적어놔야지. 이거 지정. 국장 시도이사가 지정했을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공간 내려갔냐. 위에 거 저거 적어놓으세요. 그거 없잖아요. 옆에다 적어놓으면 돼요. 기본서 일일이 안 찾아보려면 빨리 적어. 찾아보려면 관계없고. 이해됐어요? 자, 국장이 지정했을 때는 누구를 거쳐서? 시도의사를 거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통지. 시도의사가 지정할 때는 국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의 통지. 됐어요? 그러면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언제까지?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지. 그리고 며칠 이상 공고, 7일 이상 공고, 며칠간 열람, 15일간 열람을 시켜라. 자, 이것도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자, 몰라도 관계는 없지만 알고 있는 게 좋겠죠. 자, 몰라도 관계 없어요. 몰라도 모르면 이제 시험에 안 나오기만 바라야지. 가슴 졸이면서 그렇잖아요. 아, 저건 내가 신경 안 썼으니까 시험 안 나오면 좋겠다. 마음 졸이면서 이제 그러면 돼요. 근데 이제 어차피 마음 안 졸이고 하려면 적어놓은 게 좋겠죠. 자, 좋았어요. 뭐가 안 보여? 15일간 열람. 15일간. 자, 관할 등기소장 통지 7일 이상 공고 15일간 열람. 됐어요? 또 뭐 안 보이는 거 있어요? 안 보이는 거 없어요? 좋아. 자, 그다음에 이제 뭘 공부하러 떠나야 되냐? 자, 양가로 2번 허가 대상 있죠? 허가권장은 토지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이요. 자, 지정권자는 아까 누구라 했어요? 국장 또는 시도의사. 허가권자는 토지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2번에 보면 공공기관 협의 허가 간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허가권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죠. 근데 공공기관이 뭐요? 국가랄지 지방자치단체랄지 한국토지주택공사랄지 공공기관 공공단체가, 그죠? 허가구역 내 계약 당사자 쌍방이나 일방이 될 수가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이분들이 시장군수 구청장이 허가 내달라. 이런 좀 그러니까 관계기관장이 시장군수 구청장과 협의를 요청할 수 있어요. 뭘 요청할 수 있어요? 협의가 성립되면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이 말이에요. 국가나 자치단체가 시장군수 구청장이 협의 요청해요. 그럼 협의가 성립되면 허가가 있는 것으로 봐버려요. 이게 공공기관 등의 허가 간주 그런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네, 이것이 공공기관 등의 허가 간주 그런 뜻. 그다음에 허가 대상 계약 그 두 줄 있죠. 3번. 허가구역의 안에 있는 일정 기준 면적 초과 동그라미, 토지 동그라미, 소유권 지상권 동그라미, 이전 설정 동그라미 유상계약. 자, 이게 그대로 이제 해석 들어가면 돼요. 이게 이제 허가 대상이 되는 것하고 안 되는 경우. 자, 칠판을 봐주세요. 자, 이쪽이 허가 대상이 되는 경우고 이쪽이 허가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 그럼 방금 그 지문을 그대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허가구역 안에 있는 모든 부동산이 허가 대상이 된다 그랬습니까? 토지만. 자, 순수 건축물만 취득해서는 허가 안 받아. 자, 그 다음에 일정 기준 면적을 뭐 했을 때? 초과했을 때. 그럼 반대해서 가면 일정 기준 면적 이하는 허가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그럼 이 면적도 머릿속에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 자, 주거지역은 얼마? 180입니다. 자, 상업은 200.
공업은 660, 녹지는 100, 미지정은 90이 되는 거예요. 자, 도시지역 밖에는 일반적으로 얼마? 250 이하는 안 받고, 농지는 500, 임야는 1000이 되는 겁니다. 이 이하는 안 받고 뭐가 됐을 때? 초과됐을 때. 그럼 이 기준 면적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 무조건 외워야 돼. 이제 이걸 응용해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단순하게 면적을 물어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에 이 기준 면적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도 있어, 없어? 지정권자가,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그러면 10% 이상에서 300% 이하 이 범위에서 따로 지정해서 공고할 수 있어, 없어? 그러면 그 공고 내용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주거지역이 180이 아니라 300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 500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해되세요? 이게 적합하지 않다고 하면 따로 지정해서 공고하면 그 공고 내용에 따른다. 그럼 문제가 만들어질 때 그 조건을 붙여서 또 문제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조건까지 붙여가지고.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출제자 마음이니까 문제 만드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걸 알고 응용할 줄 알면 돼요. 됐죠? 자, 그다음에 모든 권리가 다 허가 대상이 된 거 아니죠? 소유권하고 뭐라 했어요? 지상권입니다. 소유권하고 지상권 이전 설정이 허가 대상이죠. 그러면 전세권하고 임차권 이전 설정은 허가 받아? 그럼 아까 외국인 등이 부동산 취득할 때는 뭔만? 소유권만 했잖아요. 여기는 뭐까지? 지상권이 들어갑니다. 아까 외국인들이 그 취득 특례 규정은 소유권만 적용한다고 했어, 안 했어? 여기는 지상권도 들어가요. 이해됐어요? 그럼 허가구역 토지를 전세하거나 임대차할 때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유상계약 및 예약입니다. 그럼 유상계약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어요? 매매계약하고 교환계약이 있어요. 그러면 증여계약하고 사용대차계약은 허가 받아 안 받아? 왜 안 받아? 무상계약이기 때문에. 자, 증여계약하고 사용대차계약은 허가 안 받아. 그 이유는 무상계약이에요. 그러면 상속하고 유증은 허가 받아? 안 받아요? 왜 안 받아?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허가구역 내 토지를 판결로 취득할 수도 있죠. 그럼 허가증이 있어야 돼. 판결. 근데 이제 경매는 없어도 됩니다. 이거 계약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수용 토지 수용하는 경우 없어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공매가 문제인데 공매의 종류들은 여러 가지죠. 자, 압류부동산 공매는 허가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도 됩니다. 이 압류부동산 같은 경우는 경매하고 거의 같이 움직이거든요. 허가증이 없어도 돼요. 그런데 공매 중에서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라고 있죠. 비업무용. 이건 허가증이 있어야 되죠. 근데 이것도 몇 회 이상 유찰, 3회 이상 유찰되면 3회 이상 뭐가 되면 유찰이 되면 허가증이 필요가 없다. 자, 그래서 이 허가 대상이 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 이걸 기본으로 깔고 접근을 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허가 대상 그 박스 보세요. 도표 한번 보세요. 토지 건물 안 되고 소유권 지상권 동그라미, 전세 임차권 안 되고 유상계약 매매 교환 동그라미. 자, 근데 증여 사용대차는 무상계약이니까 안 되고 상속유증 계약이 아니니까 그거 왼쪽에 판결만 동그라미 쓰세요. 화해, 조정 뭐 이런 게 판결만 동그라미 쓰세요. 그리고 오른쪽 경매, 압류 부동산 공매 허가증 필요 없고 토지 수용 필요 없다고 나와 있죠. 근데 왼쪽에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는 허가증이 있어야 되는데 몇 회 이상 유찰되면 3회 이상 유찰 시 면제된다 나와 있죠. 자, 허가 대상이 아닌 것. 자, 오른쪽 한국농어촌공사 농지 동을 아까 매매 교환 허가 반달했잖아요. 근데 농어촌공사가 농지를 매매 교환했어요. 허가 필요 없다 이 말이야. 농어촌공사 몇 쪽 것이고.
그다음에 허가 대상이 아닌 것 주거지역 180, 200, 660, 190 거기 다 나와 있죠. 밭은 250, 농지는 500이면은 1000. 그렇죠? 자, 그거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고 그다음에 10에서 300 따로 공부하면 그에 의한다. 그렇게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 자,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 놓을 부분이다. 다 머릿속에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지금 머릿속에 다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아직 안 들어왔어요? 들어왔죠? 자, 들어오신 분도 있고 안 들어오신 분도 있고. 자, 그래서 이걸 자꾸 연습을 해야 돼. 자꾸 연습을 해서 머릿속에 자꾸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뭘 공부하냐? 허가 절차 들어갑니다. 무슨 절차? 허가 절차가 나와 있는데, 자, 칠판 봐보세요. 허가 신청이 있어요. 허가 신청은 누가 합니까? 계약 체결하려고 하는 당사자, 허가구역의 토지를 체결하려고 하는 당사자 공동, 당사자 공동으로 신청을 할 거고. 자, 그러면 허가권자가 방금 누구라 그랬어요? 토지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라고 했죠. 그럼 여기다 허가 신청 들어갑니다. 여기는 필요한 조사를 하고 사진 촬영 보관도 합니다. 자, 그럼 여기 허가 신청서란 서식이 있겠어 없겠어? 그럼 뭘 제출해야 되냐? 자, 토지 이용 계획,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그죠? 또 자금 조달 계획서가 있겠어 없겠어요?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 이런 것을 첨부해서 누구에게 제출한다? 시장군수 구청장. 그러면 시장군수 구청장은 민원 처리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민원 처리 법률이 정하는 기간 내 기간 내 허가 기준에 뭐가 됐을 때? 충족이 됐을 때. 자, 허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허가를 내주면 안 되겠죠. 자, 허가 기준에 충족이 되면 뭐 실수용성도 있어야 되고 토지 이용 목적이 있어야 되고 면적이 적합해야 되고 뭐 이런 기준들이 있거든요. 적합하면은 허가를 했으면 뭘 발급해줘? 허가증. 자, 그러면 불허가 나면 불허가 했다고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 통지. 됐어요? 그러면 선매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는 선매 협의 사실을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 알려줘야 됩니다. 통지. 됐어요? 자, 그러면 이 기간이 끝날 때까지 아무 말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 기간이 끝난 날은 무슨 날? 다음 날. 자, 끝난 날은 다음 날에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안 본다? 허가 간주. 그러면 허가 간주됐으면 허가증 줘야 돼 안 줘야 돼? 언제까지? 지체 없이. 언제까지죠? 지체 없이. 그럼 아무 말 없으면 결국 좋은 거네. 허가 어차피 신청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불복 절차를 먼저 보고. 자, 그러면 허가 불허가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가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이의 신청 들어갑니다. 무슨 신청 들어가? 이의 신청 들어가는데, 자,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몇 개월? 1개월 이내 이의 신청 들어갑니다.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몇 개월? 1개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몇 개월? 1개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불허가 나버리면 거래가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매수 청구 가능합니다. 매수 청구는 언제부터 시점을 잡아요? 통지가 있는 날부터 몇 개월? 1개월.
그럼 매수해달라. 이 토지 매수해달라. 토지 매수해달라. 그러면 이제 시장군수구청장이 매수할 자를 지정하죠. 국가랄지 지방자치단체랄지 한국토지주택공사랄지 공공단체 공공기관 이분들이 매수를 원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럼 매수자를 지정해서 매수하게 하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러면 이때 매수 가격이 1번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2번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에? 감정가격? 공시지가 아니고? 하여튼 감정가격. 여기는 공시지가? 나란히 앉아서 왜 그래요? 범수 싸웠어. 공시지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죠. 뭘 기준으로 한다? 근데 단서가 있죠. 단서가 뭡니까?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을 수도 있어 없어? 그러면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도 알 수가 있다 없다? 그 말이다. 무슨 말? 그 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알고 있으면 좋아요. 되게 좋죠? 자, 그러면 일단 밑줄 그으면서 또 봐드릴게요. 자, 그 84페이지 양가로 3번 보세요. 허가 절차에서 그 동그라미 1번 허가 신청서에다가 토지 이용 계획서,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하려 했죠. 당사자 공동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하면 돼요. 시장군수구청장이 누군데? 허가권자잖아요. 허가권자. 그렇죠? 허가권자. 토지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그러면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면 허가권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라고 했어 안 했어? 그 오른쪽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 나와 있죠?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사진 촬영 보관 그랬고. 자, 3번 허가 불허가 처분 있어요? 자, 민원 처리가는 보면 처리 기간에 허가 불허가 처분을 하고 허가를 했으면 뭘 발급? 허가증. 불허가 처분 사유는 서면으로 알려다. 자, 선매 협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기간 내 그 사실을 신청에 알려야 돼 안 알려야 돼? 알려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처리 기간에 허가증 발급, 불허가 처분 사유 통지 없거나 선매 협의 사실 통지 없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주세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면 시장구소 지체 없이 허가증을 발급하라고 했어 안 했어? 언제까지 발급? 언제까지? 지체 없이. 그 다음에 이제 이용 기간하고 다른 법률을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양가로 5번을 먼저 밑에 보세요. 그 사건보 나와 있죠. 양가로 5번. 무슨 보가 나왔어요? 사건보. 자, 이의신청. 허가 불허가 처분에 이의 있는 자는 처분. 자, 이의는 허가 불허가 둘 다 가능하고 처분 동그라미. 처분 받은 날부터 몇 개월이네. 이의신청. 자, 시점 알아두셔야 되고 처분이 있는 날입니다.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몇 개월? 1개월. 그 다음에 매수 청구 불허가 처분을 받은 자는 통지 동그라미. 통지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통지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처분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1개월. 자, 그래서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의무 그 이용 기간이 있어요. 자, 그 위에 박스 보면은 이제 이 박스가 다 허가를 내줘야 할 실수요성이 있는 토지거든요. 이건 허가를 내줘야 되고 허가를 받으면 의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간들이 있어 없어? 이거 외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지금 박스에 있는 거 허가를 다 내주는 것들이고 허가를 내줘야 되고 또 의무 이용 기간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 1번부터 보세요.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 이용 목적으로 허가를 받는 경우 있어 없어요? 이건 허가를 내줘야 돼요. 실수요성이 있거든요. 거주 동그라미. 그럼 의무 이용 기간은 몇 년? 2년. 글자 수로 맞힐 거예요. 왜 2년? 두 글자. 거주. 거주. 그래서 2년이야. 글자 수로 맞추자고.
자, 그다음에 허가 구역을 포함한 지역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 복지시설 설치 이용 목적으로 허가받는 경우 있어 없어요? 자, 주민 동그라미. 자, 주민. 자, 이건 몇 년? 2년. 왜? 두 글자. 그다음에 3번 농업, 임업, 축산, 업. 자, 축산은 업을 빼버려요. 그렇죠? 두 글자 맞춰봐. 농업, 임업, 업, 축산. 축산 업 빼버려. 그러면 다 이걸로 허가 받으면 몇 년? 왜? 두 글자. 자, 그다음에 그 4번에 보시게 되면 두 번째 줄. 그 허가구역 안에서 협의 양도 수용된 토지, 대체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이렇게 표현했죠. 대체 토지 취득, 대체 동그라미. 자, 그러면 이것도 두 글자니까 몇 년? 2년 이렇게 암기해 놓으시면 돼요. 자, 거주, 주민, 농업, 대체. 다음 몇 글자? 그러니까 몇 년? 2년. 자, 5번에 한번 보세요.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관계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 지구, 구역, 지정 목적에 적합한 인정은 사업을 시행하거나 시행하려는 자가 사업 이용. 자, 사업을 시행한다. 이런 사업 시행이란 단어 밑줄 그어보세요. 이런 사업을 시행한다. 이런 사업 시행이란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몇 년? 4년. 그 책에 나온 거 외에도 두 가지가 더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이제 줄이면 사업 시행이에요. 줄이면 사업 시행이니까 몇 년? 4년 이렇게 암기해 놓으시면 돼요. 의무이용기한 4년. 그리고 6번에 보면 관계 법령 규정에서 건축물 공장 설치가 금지된 토지에서 현상 보존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는 경우 있어 없어요? 무슨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어요? 자, 현상 보존 의까지 동그라미 없어요. 조사까지. 그냥 조사 넣어. 그냥 조사 넣어야 돼. 그렇죠? 왜? 억지로 맞춰야 되니까. 그러면 몇 글자? 그러니까 몇 년? 5년. 그 밑에도 마찬가지. 임대사업을 조사까지 넣어. 밑에 임대사업을 있어요? 이거 허가를 내줘야 되고 의무 이용 기간이 몇 년? 5년. 자, 이렇게 공부해 놓으면 전혀 지장이 없어요. 됐어요? 자, 다시 연습시켜 드릴게요. 거주용 주택용지에서 거주 몇 년? 주민의 편익시설 주민 몇 년? 농업, 업, 임업, 축산 목적은 사업을 시행한다 이런 단어가 나오면 4년. 자, 현상 보존의 목적은 임대사업을 목적 5년. 자,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틀리고 싶어도 막 맞아. 미쳐. 시간도 안 걸려. 바로 맞출 수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이 지문도 중요하죠.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그죠? 자, 칠판 한번 보세요. 이게 허가구역이다. 이게 무슨 구역이다? 허가구역에 농지가 있을 수 있어 없어요? 그럼 미리 허가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원래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발급받을 필요가 없어요. 허가를 받으면 농지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봐버려요. 허가를 받으면 농지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허가를 받으면 농지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봐버려요. 됐어요? 의제. 자, 그리고 그 밑에 허가를 받으면 계약서 검인 또 받아야 될까? 안 봐도 돼요. 우리가 검인은 뒤에서 검인 배우거든요. 계약서 원본에다 검인 도장 받는 건데 그래서 이제 허가를 받으면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해됐어요? 예, 의제 본다 두 가지.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는 무조건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러니까 토지 거래에서 허가 받아도 부동산 거래 신고 하라. 이 앞뒤에 배웠어요. 허가구역에서 허가 받더라도 관청이 갔더라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무조건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자, 양가로 6번으로 내려가 볼게요. 무허가 계약 효력 제재. 허가 구역 내에서 허가 대상이 되는 토지를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 무효입니다. 허가 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 무효죠, 무효. 무효죠? 그리고 제재가
징역 벌금인데 2년하고 얼마? 100분의 30이요. 징역 벌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 안 받으면 2년하고 100분의 30.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 안 받으면 2년하고 얼마? 그럼 아까 외국인들이 허가 안 받으면 2년하고 2천. 그러면 징역은 같죠? 뭐가 달라? 벌금. 외국인들이 허가구역에서 허가 안 받으면 2년하고 2천, 2천만 원 이하. 여기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됐어요? 허가구역에서 허가 안 받으면 100분의 30 상당하는 금액 이하 벌금.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게 자주 헷갈려. 그러니까 허가구역에서 허가 안 받으면 2년하고 100분의 30. 외국인들이 군문시행령에서 허가 안 받으면 2년하고 2천. 자, 이해됐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이제 신고 위반하면 전부 다 과태료 사유고. 기억나?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제재도 그때그때 공부하려고 노력해 주면 돼요. 그럼 잊어먹으면 어떻게? 또 해. 언제까지? 시험 볼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잊어먹으면 또 하고, 잊어먹으면 또 하고. 그렇죠? 계속 하는 거지 뭐.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예. 자, 그러면 지울게요. 그 다음에 이제 뭘 공부를 하냐? 2절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예?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기 이용 의무 첫째 줄 토지 거래 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거기까지만 적어 보세요. 허가를 받은 자는 첫째 줄 후단 허가 받은 목적대로 뭐 하라? 이용하여야 한다. 의무잖아, 의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허가 받은 자는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자, 거주용 주택용지 취득 목적으로 허가 받은 자는 거주용 주택용지 목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됐어요? 농업 목적이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해야 된다. 이해됐죠? 근데 의무 이용 의무잖아요. 근데 의무를 이용했어 안 했어? 왜 안 한 것 같아요? 그렇지. 어떻게 된 거 보려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냐고. 어떻게 된가를 맞췄으면 어떻게 되는 걸 알아야지. 자, 여기. 좋아. 제가 밖에 비 오나? 안 오나? 바로 이행강령 들어간 게 아니라 이행명령 들어가요. 무슨 명령? 이행명령이 떨어져요. 그러면 이행명령은 누가 내려요? 시장군수 구청장이 일정한 기간,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내리죠. 그러면 상당한 기간이 얼마? 3개월에 3개월. 3개월. 상당한 기간이 3개월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최대가 3개월이고 2개월이 될 수도 있고 1개월이 될 수도 있어요. 이행명령 떨어져. 자, 그러면 2개월 지정해갖고 이 기간 동안에 이행하라. 허가 받은 목적 이용하라. 이행명령이 떨어져. 그죠? 그 전에 여기서 이제 실태조사 들어가요. 이용하고 있는지 안 하고 이제 시장부터 실태조사 합니다. 그래서 그거 하고 안 하면 이제 이행명령 떨어져요. 자, 그러면 이행명령을 내릴 때도 문서로 써야 돼요. 구두로 하면 안 되고. 근데 기간 정해서 이행하라니까 또 이행을 안 했네. 그럼 어떤 내용이 들어가?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죠.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데 토지, 취득, 가액은 얼마? 100분의 범위 내에서 뭐까지 알아야 돼? 그러니까 토지, 취득, 가액의 100분의 10까지만 알면 된 게 아니라 범위 내까지 알아야 돼. 범위 내까지 알아야 된다고. 그럼 여기서 토지, 취득, 가액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이 실거래가가 확인이 안 돼. 확인이 안 된다니까. 그럼 뭘로? 가장 최근에 발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아까 매수 청구할 때 가격은 공시지가, 이행강제금 가격은 실거래가. 그죠? 헷갈리면 안 돼.
그럼 여기서 또 하나. 범위 내란 말이 있어 없어? 범위 내란 말은 일정한 기준이 있다 없다? 자, 허가받은 목적들을 이용하지 않고 방치를 했다. 방치란 말은 뭐예요? 내버려 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얼마까지? 10. 아예 안 한 거잖아요. 아예 안 한 거니까 최대 10% 가야지. 아예 이용을 아예 안 해버렸는데. 그죠? 근데 이용하기는 했는데 남에게 임대를 내줘서 이용을 했어요. 그럼 이용한 거죠. 직접 안 하고 누구에게? 남에게 임대. 그러면 얼마? 7%. 100분의 7. 이건 이용한 거잖아요. 직접 안 해서 그렇지. 그죠? 그러니까 조금 더 낮아지고. 또 이용을 하기는 했는데 본인이 직접 하기는 했는데 시장구조구청 승낙도 안 받고 변경해서 이용했어. 다른 용도로 변경했다고. 그러면 얼마? 5%. 그럼 이 세 가지 외에는 7%. 자, 다시 방치는 얼마? 임대는? 변경은? 그 외에는? 변경은? 임대는? 방치는? 임대는? 7. 변경은? 그 외에는? 변경은? 임대는? 방치는? 임대는? 변경은? 그렇지. 자, 이렇게 자꾸 연습을 거듭하자. 그러면 틀리고 싶어도 막 맞는다, 만다. 맞아. 틀리고 싶어도 막 맞는다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행강제금은 언제부터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계속 부과되거든요. 그 기준은 언제부터 잡아? 1년 기준. 이거요. 이거. 최초 무슨 명령? 이걸 기준으로 해요. 이것도 시험 나왔잖아요. 최초 이행 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이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해요. 1년에 한 번씩 부과해서 또 내년에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 그죠? 자, 그 다음에 의무 이행 기간이 지난 후에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가 없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봐보세요. 본인은 방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관청에서 방치했다고 딱 10% 부과했어. 그러면 당한 입장에서는 화가 나요, 안 나요? 이의 신청, 이의 제기 가능해요? 자, 이행 강제 이의 제기는 며칠? 30일입니다. 그럼 이거 법에 명문화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돼 있어요. 30. 그러면 여기는 1개월로 끊어요? 날로 끊어요? 날로. 아까 이의 신청은 1개월이라고 했잖아요. 허가 불허가에 대한 이의 신청. 근데 이행 강제금 이의는 30일입니다. 30일. 30일하고 1개월은 틀려요. 1개월은 뭐 29일도 있고 30일도 있고 31일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건 기간으로 끊는 거니까 자,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용 의무 밑줄 한번 그어 드릴게요. 자, 여기 86페이지. 지금 이 29, 30, 31회가 이거에서 거의 다 시험에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 지금 최근까지. 뭐 32회 때는 내리 3번 나와서 안 나올 수도 있겠는데 하여튼 그래도 여기 이 파트가 하여튼 자주 출제자가 내고 있어요 지금. 자, 허가 받은 자는 허가 받은 목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몇 줄 걷죠? 의무 조사. 자, 누가 조사해요? 허가관청 동원을. 허가 받은 자가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를 매년 1회 이상 실태 조사한다고. 누가? 허가관청이 허가 내줬잖아요. 근데 그분이 제대로 이용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1년에 한 번 이상 무슨 조사? 실태 조사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행을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행명령 들어간다고. 그래서 양가로 3번에서 1번 이행명령 있어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이행명령 기간이 몇 개월? 그리고 문서 어떤 거라면 또 구술로 그러면 틀려. 시험에 또 구술로
별거 다 시험이요. 그럼 이행명령 내린 것도 뭐요? 문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도 다 문서로 하는 거예요. 구술 그러면 틀려 그래. 어제 기출문제 풀어서 알 거예요. 구술 또는 문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문서로서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사전에 뭘로 통지하고, 이행강제 볼 때도 사전 동그라미 문서로서 알리고 나서 이행강제 부과하라 이 말이에요. 사전에 뭘로? 그럼 여기도 전화 걸어가지고 구술로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소리가 나오겠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이행강제금 부과 시장군수 구청장은 이행명령이 정하는 기간에 이행되지 아니한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얼마?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몇 적으세요? 다음에 정한 금액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그럼 이때 이행강제금은 무슨 거래가로 한다? 실거래가 동그라미. 실거래가 동그라미 쳤어요? 다만 실거래가가 확인되지 아니했죠?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발표된 무슨 지가? 공시지가로 한다. 그리고 이제 10% 범위의 기준이 나와 있죠. 당초 목적 이용의 방치 동그라미 얼마? 10%. 직접 이용 임대는 얼마? 7. 시장구수구청은 승인을 안 받고 변경 5. 변경 동그라미. 그 외에는 7. 그 세 가지 외를 말합니다. 기억, 니은, 디귿 세 가지 외를 말한다. 됐어요? 자, 반복 부과 시장구수는 최초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 이 지문 적으세요. 아, 이걸 또 바꿔서 시험 냈어요. 이 최초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바꿔서 출제를 했다고. 자, 기준 잡을 때 이 최초의 무슨 명령? 이걸 기준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씩이요. 이행명령이 들 때 반복과 이행강제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부과중지. 이용 의무 기간이 지난 후에는 이행강제를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또한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미 이행을 했어 안 했어? 했죠. 그러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중지합니다. 자, 그래서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뭐 했어요? 이행을 해버렸죠. 그러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중지하되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 있어요 없어요? 그건 징수합니다. 자, 이 부과 중지도 시험에 자주 나온 지문이에요. 시험에 자주 나온 지문이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이미 부과된 건 징수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재기. 부가처분 고지 받은 날부터 며칠이네? 부가처분 고지 처분 받은 날부터 며칠이네? 30일. 그러면 여기는 1개월이요 30일이요? 1개월이 아니에요. 그리고 강제징수 국세체납에 지방세 징수금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강제징수 들어온다. 이행강제 안 내고 강제징수 들어온다. 이행강제 안 내고 버티고 있으면 강제징수가 들어간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되게 쉽죠? 별로 안 쉽나 봐. 됐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반복해서 읽어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읽을 때는 어떻게? 반복해서 자꾸 보고 듣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 들어갈게요. 예, 휴식 같습니다.